이용하지 못합니다. 학생이 우리들에게 삶의 근본을 따져보라고 질문을 해주어서 고마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아들이 엄마에게 묻습니다. 엄마, 우리 반 짱이 친구 한 명을 왕따시키고 누구도 그 애와 말도 하지 말라고 협박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엄마가 대답합니다. 얘야, 그 옆에 얼씬거리지도 마. 알았지? 다음 날 우리 아이는 유서 한 장을 남기고 아파트 옥상에서 날았습니다. 학급에서 왕따라는 아이는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너무 힘든 아이는 위로가 절실했고 친구가 간절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엄마마저 자신을 버렸습니다. 우리 아이는 더 이상 세상에서 살 수 없었습니다. 하여 그렇게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선 낙한 우리 아이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에 정규직, 비정규직, 취업을 준비하는 예비 노동자, 농민, 병원 갈 걱정하는 노인들과 가난한 사람들, 소년 가장들, 의지 할 것 없는 장애인, 청소 노동자, 미장 어르신들과 강적,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이 땅의 99%를 차지하는 을들입니다. 두 번째로 아들을 잃은 엄마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내일은 아니겠지 했을 것입니다. 외면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 수많은 우리들의 마음일 것입니다. 이 땅에서 조작가처로 몰려 몰살당한 이들의 부모 형제들입니다. 민주화를 위해 피 흘린 이들의 부모 형제들입니다. 의문사당한 이들의 부모 형제들입니다. 알게 모르게 국가 권력에 당한 수많은 이들의 부모 형제들입니다. 4.3, 여순, 6.25, 노근비를 비롯해서 4.19, 5.18 등 학살당한 이 땅의 수많은 민중들의 부모 형제들입니다. 모른 척 침묵하고 있는 이 반의 아이들을 위하여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척 외면할 수밖에 없는 이 땅에 힘없는 우리들은 나와 우리 식구만 피하면 된다고 여기는 우리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반의 짱의 패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이 땅의 1%의 권력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한 일을 스스로 외면하고 그래서 비겁한 사람들이거나 비열한 폭력자들인 것입니다. 그들이 더 이상 자신과 자기 벗 그리고 국민과 역사에 죄를 짓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의 짱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그는 이 땅의 최고 권력자입니다. 패거리들과 함께 우리를 저지르는 주범입니다. 그가 회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미사를 봉헌하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불의가 계속된다면 순교자의 후손으로서 또 예언자로 훈련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얼굴을 들고 살 수 있겠습니까? 예언자는 불의를 불의라고 말할 의무가 있습니다. 불의에 저항할 본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정의가 강물처럼 넘치는 하느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중순과 온갖 들들이들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마음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선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았던 주님을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살았던 올보는 일이 내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올보는 일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올보는 일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 빛은 너그럽고 자유로우며 의롭다네. 잘 되리라. 후하게 구워주고 자기를 바르게 처리하는 올보는 일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러면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리니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 나쁜 도시로 그를 겁내지 않고 그 마음 굳게 주님을 신뢰하네. 올보는 일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 마음 붙들어 두려워하지 않네. 가난한 이에게 넉넉히 나누어 주니 그의 의로운 길이 이어지고 그 불은 영광 속에 높이 들리리라. 올보는 일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모두 이렇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을 걸어가셨다. 올리브 산이라고 불리는 곳 근처 베파게와 베타니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낙이 한 마리가 며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는 것이요? 하고 묻거든 이렇게 대답하여라.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분부를 받은 이들이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래서 그들이 어린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그들은 주님께서 필요하시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 그 위에 자기들의 보옷을 벗기고 예수님을 거기에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실 때 그들은 자기들의 보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이르시자 제자들의 무리가 다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 때문에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느님을 찬미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임금님은 복되시어라. 하늘의 평화 지극히 높은 곳의 영광. 군중 속에 있던 바리사의 몇 사람이 예수님께 스승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들이 잠자코 있으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정월 보름까지 내일 모레 보름이 됩니다. 우리가 추석 때 보름을 지내면서 추석 보름을 지내는데 여러분 정말 정월 보름은 진짜 멋있어요. 추석 보름달은 이렇게 풀어 지나가는데 정월 보름은 거의 뒷선에 있습니다. 아셔요? 네. 다들 알고 안 보고 잘 이거 모르지. 2주에 며칠 후면 보름달이고 말 보면 한번 산을 보세요. 얼마나 우리 머리 위에 스타입니다. 그 보름까지 어른들은 한복에 두루마기를 입고 애기들은 때때 옷을 입고 어른들끼리는 어른들끼리 또 일가 친척 그런 지인들 찾아다니면서 그 보름 안에 가능한 가까운 분들에게 세배를 다 하거든요. 지금은 그게 있습니까? 네. 그러면서 저희 통일된 세배 인사가 뭐냐면은 다 같이 해보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거였어요. 예, 지금도 그것은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유를 갖고 복 인사를 안 했으면은 아직도 복음이 안 넘어갔으니까 아시는 분들 이것을 않고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 진복 8단의 마지막 부분에 의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은 뭐가 하늘나라가 그될 것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보름까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생애 동안 계속 의를 위해서 살면은 하늘나라에서 사는 거와 가장 많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마음을 먹고 오신 것은 우리 사회와 국가의 의의를 걱정하기 때문에 오셨으니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들은 천국에 있는 것입니다. 설 오기 전 며칠 전 그러니까 양력으로도 지난 1월 28일에 로마 베드로 대광장 옆길에 특별한 벽화가 하나 등장했습니다. 아시죠? 네, 신문에 남들 보신 분들 계실 거고 안 보신 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쥔 오른손을 앞으로 내밀면서 교황님의 고유한 흰 그 복장을 이렇게 휘날리면서 마치 슈퍼맨과 같이 그 나르는 모습을 그려놓은 거였어요. 근데 그 왼손에는 가방이 하나 딱 들려져 있는 것을 가방을 꽉 쥐고 계시는데 그 가방에는 발로레스라고
글자가 쓰게 되어 있어요. 이 라틴어로 그 가치의 복수인 글자입니다. 이 가치들, 이 온갖 사방대의 가치를 날르시기 위해서 가치들을 간직한 가방을 쥐고 계신 거예요. 거기에는 한마디로 세상에 온갖 소외된 사람들, 우리가 있는 곳, 가난이 있는 곳, 이런 것에 진정한 가치를 심어주기 위해서 호소하시는 교황님을 극적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은 누가 됐든지 우리가 함께 해야 할 형제 자매임을 외치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전지교 사제들 오늘 또 참 교구를 초월해서 이렇게 많이 오셨습니다만은 프란스급 교황 훨씬 전 이 같은 증거의 삶을 살아오고 있습니다. 좀 제가 열거하겠습니다. 유신 시절 유신 철폐를 꾸준히 기원해왔고 전두환 정권 때에도 강류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 모임을 이 자리에서 꾸준히 해왔습니다. 이 남동 성당이 그래서 기념 성당이 된 거예요. 전두환 정권 말에는 체육관 선거를 철폐하고 새 민주헌법을 촉구하는 전국 연쇄 한식 기도를 벌였습니다. 아신 분은 아시고 또 박정철 사건을 통로하여 민주화의 돌파구를 마련하였습니다. 2000년대에 이르러 삼선 떡값 시비에도 함께 했습니다. 그때 했던 국민들이 지금 여기 계신 걸 제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에는 4대강 훼손을 막고자 불자들과 함께 천리길을 삼보 일대로 봉헌하였습니다. 여기 이쪽도 문전 신부가 삼보 일대로 천리길을 서울까지 하셨습니다. 왜 안 건너먹을까요? 용산 참사자들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왔고 제주도 강정마을 세군 기지와 저지를 기원하면서 평화의 섬 유지를 끊이지 않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 별난 인연입니다. 문기현 신부님, 바로 형님 문정현 신부님이 지금 강정마을을 아마 죽을 때까지 지키시겠다고 합니다. 쌍용차 세고와 희생자들을 위해서 정기미사를 거행해왔고 밀양 동전 각 주민들과도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의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고 있습니다. 아직도 3억의 범주를 교회 울타리 안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 교회는 세례받은 신자뿐만 아니라 하느님 모습으로 창조된 세상 모든 사람을 상업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강력한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하느님께서 사람을 하느님 모습 따라 창조하셨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우리가 창조된 한정성에도 불구하고 자유의지를 심어주시어 선을 행하되 강제로가 아니라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도록 배려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범소 복음을 불운하고 선을 행하고 악은 피하라는 양심의 소리를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자유의지에는 필연적으로 책임성이 따르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인간은 욕망이 또 한없는데 또 그걸 채우는 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는지라 불가피하게 고통과 고뇌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사람들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구비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가운데에서 서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이유 때문에 책임 전가에 사고도 일어나고 나아가서 자기가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친아들을 보내시어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꼭 필요한 것을 전해 주셨습니다. 회개와 용서와 사랑입니다. 회개와 용서와 사랑을 실천하는 데는 인종의 구분이나 빈부 귀천의 차이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퍼져나갔고, 이를 두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복음화라 합니다. 복음화는 시대나 장소에도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교회는 고유한 종교적 봉사의 우선함과 동시에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사회적 봉사라는 복음화를 재촉받고 있습니다. 한없이 함께함을 의미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교회는 자체의 틀 안에 안주하지 말고 흙을 묻히고 상처를 입더라도 세상에 투신해야 한다고 강조하시고 몸소 실천에 보이십니다. 함께함의 신비를 보이시는 거지요.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제도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제도가 무엇입니까? 민주주의라는 정치 제도 아닙니까? 자유로운 논의와 자유로운 선택이 핵심인 민주주의가 하느님의 모습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친근한 제도로 여겨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충분한 토의 과정이 있고 자유로운 소결 과정을 거쳐서 질서 있게 일을 처리하고 있죠. 단독으로가 아니라 함께 말입니다. 이런 일선에서 수고할 사람들은 이제 선발을 받는데, 그들은 공동체 일원이 모두 함께 하는 이 공개 자유 투표로 그 책임 있는 일을 수행받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제한이나 강압이 허용되지 않지요. 그런 까닭에 투표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한 개입도 엄하게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일찍부터 선거와 투표 행위를 소중히 여겨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 행사는 세상과 단절된 듯이 보이는 공세 수도원, 단상 수도의 수도자들도 세상 투표소에 나와 빠짐없이 투표를 수행하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라도 함께 하는 것이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투표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대선 때 국정을 비롯하여 중요 국가기관이 부정하게 선거에 개입했으니 밝혀졌고, 이 때문에 작년 한 해를 우리는 소긴장 가운데 보내야 했습니다. 공동선이 공공기관에 의해 침해당한 상황은 법적인 절차에 앞서 그 규모와 과정을 여과 없이 단속해야 하거늘 책임 있는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으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수긍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권한당한 주권을 우리는 호소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동선이 심대하게 침해당했어도 책임있는 지도자가 전혀 무관한 것처럼 서신하고 있기에 선을 보호해야 할 교회가 똑같이 침묵으로 동조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함께할 기회를 다시 찾아 나서야 한다는 내침입니다. 위중한 현실 앞에 대통령의 철저한 침묵은 사건 수사에 소극성을 시사하기에 충분하다 할진데 이런 사태를 그냥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국민은 구경꾼으로 전락해도 되겠냐고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녕 현 정권이 노리는 일입니까? 사람들이 지치고 허탈하여 본의 아니게 망각에 늪에 파묻히면서 자꾸 자기 속에 산화되어 버리는 그런 꼴을 바라는 것이 이 정권의 참 모습인 듯 합니다. 아무리 고달프고 억울해도 사회의 풍토가 신뢰할 만하고 성실하면 끝내 공정함으로 타협받으리라 확신한다면 살아남을 가치가 있고 참아내릴만 하다고 스스로 위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전한 사회론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희망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나라를 운영하는 그 누구도 국민의 영광에 작은 희망의 빛을 비춰주는 자가 없으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국민이 죄다 이 정권 앞에 바보가 되어버리는 속 시원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부정을 지적하고 철저한 규명을 요구하는 일도 유행병처럼 시간이 지나면 잠잠해지리라고 가볍게 여기고 있는 듯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에게는 행정의 수반인 대통령의 존재감을 전혀 느끼지 못한 지난 한 해였고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무슨 일을 진행하고 또 잘 보이게 있다고 하더라도 이 선거 부정과 관련된 것이 법적들이 해결되지 않는 한은 다 무의미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국정원 등을 다시 해고하고 새롭게 고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미워서가 아니죠. 불공정과 불신의 늪이 우리를 온통 삼켜버리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갈라지고 찢기기를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제 차례차례 작년 1년 상황을 제가 아는 대로 짚어볼 터인데 여러분들도 선입감을 버리고 냉정하게 마음으로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선거 때 국정원 조직원 사건입니다. 선거 개입 댓글 혐의로 추궁을 받고 있을 때 그 당시 후보였던 박근혜 씨는 연약한 여인의 인권을 강력한 표현으로 비유하면서 후보자 대답 때에도 들고 나왔지요. 감싸고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시죠. 그 바쁜 선거운동에 이게 여인이 무슨 지금 범법으로 지금 경찰에 수사를 받고 있다는 데까지 신경을 써야 할 여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그러나 그때 그렇게 소리를 높였던 그 사람이 그가 국정원 직원이고 재판 중에 국정원으로부터 변호사 비용까지 지원을 받았다는 소식 앞에서는 아무런 표명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구차하게 개인적인 일탈이라고 말을 돌리면서도 그 여인의 신분 노출은 지나칠 정도로 막고 있었습니다. 시키지도 않은 짓을 자기 마음대로 하여 국정원에 큰 상처를 입혔으면 그 즉시 파면하고 내치면 될 일일 텐데 그처럼 감싸고 도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의혹은 더 커지고 있죠. 그 여인의 인권에 민감하게 개입했던 때와는 너무도 다르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존재감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존재감. 우리는 이것을 확인할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 서해안 국방 한계선 관련된 것입니다. 그때 대화적인 문제였죠. 선거운동 때 마음껏 이용하고 나서 나중에는 길거리에 날아다니는 광고지 수준으로 폐기해버리는 그런 집단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요? 박근혜 후보도 NLL 발언을 하면서 야당 후보를 신랄하게 공격하였는데 광고지 내용에 그렇게 자신감을 가졌단 말입니까? 국정원장에 오른 남재준은 국정원 선거 부정 개입 혐의가 점점 짙어지자 엉뚱한 짓을 저지릅니다. 1급 비밀문서로 보존하고 있던 대화록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맙니다. 이것은 당장 탄영 구속감이지요. 그의 직접 상관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존재감을 전혀 드러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국정원 원장 남재준은 말하기를 뻔뻔스럽죠.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내용이 공개된 마당에 더 이상 비밀 문서로서의 가치가 상실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조금이 없는 일입니다. 결국 이것을 합쳐놓고 보면은 날아다니는 광고지가 아니라 그래 남재준이가 고백한 대로 비밀 문서였습니다. 이렇게 분명히 앞뒤를 맞춰봐도 드러난 일인데도 그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는 한은 그것이 정당했다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죠. 이렇게 해서 이미 구속되어 있는 전 국정원장과 혐의를 나눠 가지면서 감동할 만한 선행을 하겠다는 것일까요? 나중에 밝혀진 일이지만 국가기록원에 등재되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이 중대한 사초일 수도 있다는 판단을 대통령과 국정원장은 하지 못했단 말입니까?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미 다 써먹었으니 그것이 소중하게 보일 리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못된 짓도 불사한다는 속셈을 스스로 폭로한 셈이지요. 그들의 속셈은 따로 있었습니다. 공개된 대화록을 보고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여 일시의 분위기를 자기들에게 유리하게 전할 수 있다고 계산을 했을 테지만 어쩌면 좋습니다. 반대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승기없는 모습에 국민은 오히려 공감하는 국면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박 대통령이 알았던 몰랐던 최고 책임은 그리고 최종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고 납득할 만한 언급이 당연히
나와야 함에도 함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만 했습니다. 나는 선거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은 지 없다. 이 말은 한 인간의 본능적, 자기 방어적, 구차한 표명일 수는 있어도 행정수반으로서의 책임이 있는 언급이 될 수 없음을 진정 모를까요? 우리는 여기서도 국민의 심정을 달래주는 대통령의 존재감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참 착하면서도 가련한 국민입니다. 말썽의 중심인 대한민국을 광고지 찌라시 수준으로 폐기해버리면 모든 성가시 문제가 사라지리라고 믿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또 하나의 사기극을 확인했을 뿐입니다. 대통령은 보이지 않지요.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지금 일이라 해서 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한 사정이었습니다. 작년에. 작년 5.18 기념 때 일어난 일입니다. 이른바 일베라고 하는 서식형을 이용하여 난무한 5.18 훼손과 부정 발언들입니다. 입에 담지 못할 욕된 발언은 놔두고라도 북한 군인이 개입했다고 정편들까지도 노골적으로 거론하고 있어도 나라를 책임진 기관이나 어떤 사람도 반박 해명하는 것을 우리는 듣지 못했습니다. 시민들이 아픔을 함께 나누고 있을 때 나라에서는 폭도로 몰았는데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선거 부정의혹 때문에 속상한 마당에 광주와 5.18이 상처받고 분노하는 모습을 즐기겠다는 심사가 아니라면 그렇듯이 침묵으로 일관할 수 없는 일이죠. 광주와 5.18이 대한민국의 땅에서 완전히 소외되고 욕먹어도 아무도 마음 써주는 사람 없는 것이 이 나라의 현주소입니다. 광주와 호남은 국가와 사회로부터의 이중 소외를 감수해야 할 형태입니다. 여기서도 대통령과 국방을 책임질 그 자리에 있는 어떤 사람도 존재감을 발견할 수 우리는 없었습니다. 나라를 국방을 책임진다면 당신은 놔둬도 된다? 이 말이겠죠? 이 정도로 하고요. 다음으로 작년 삼국더위 때로 넘어갑니다. 8월에 가까스로 국정원 국정조사가 열렸지요. 우리는 하나의 쇼를 구경하는 것 같았습니다. 국정원과 경찰에 대한 옹호와 감싸기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야당의 역부족을 나무랄 수만도 없죠. 허탈한 가운데서도 국정원과 경찰의 면죄부를 줄렀다 명도 찾지 못한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야 했습니다. 숨을 돌릴 겨를도 없이 마치 복병에 기습을 당하는 그런 사태가 이어졌습니다.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의 음모 사건이죠.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나 지난 8월의 수사 과정은 너무 뚝박이었고 황당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건의 내용보다 그 과정이 석연치 않아 보입니다. 국정원 발표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이 작년 6월
통진당 집회 때의 대화 내용이었고, 소란을 피우면서 압수수색을 감행하던 8월까지 별다른 다른 위급 상황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국정조사가 싱겁게 끝날 무렵 난데없이 강압 수사를 펼친 겁니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국지에서 6월 집회 이야기를 받고 그들이 지금 8월달 수순이라서 당장 무슨 사건을 터뜨린 것도 아닌데 어째서 국정조사가 끝난 그 무렵을 통해서 그 난장을 키웠느냐 이런 그 시점에 대한 의혹입니다. 수구 종편들이 때를 만난 듯이 수선을 키우는 일 말고는 대부분의 시민들은 차분했습니다. 물론 거기에 좀 넘어가면서 그냥 덩달아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이런 가운데에도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최동욱 검찰팀은 국정원 수사에 비교적 동요 없이 임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 부정계에 대해 수사를 약화시키고 방해하려던 온갖 시도에도 별 성과를 얻지 못했다고 결론 지었던지 초조해진 이 정부는 초강수를 들이대고 마합니다. 아시죠? 최동욱 검찰총장과 관련된 수사팀의 작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얼마나 속이 탔으면은 사상 처음으로 법무부 감찰본까지 발동하여서 최동욱 수사팀을 박살내겠습니다. 다시 코로나기에도 민망한 사생활을 온갖 묘수를 동원하여 들춰내고 찍어내는 과정에는 마침내 청와대까지 관여된 사실이 드러났지만 이번에도 다시 한번 해봅시다. 개인 일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웬 개인 일탈이 이렇게 많습니까? 우리 모두가 개인 일탈 물속에 지금 담가져 있는 것 같은 기분이 안 납니까? 개인 일탈이 국정으로부터 시작하여 국방부 본처까지 던져나가더니 결국 청와대까지 뚫고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청와대 국정원 군국과 중추기관들이 몽땅 개인 일탈로 유린당한 꼴이 되었으니 이 정권은 개인 일탈 정권으로 명칭을 바꿔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개인 일탈이 그렇다 칩시다. 그것이 상습적인 것이 되고 그 나아가서 통상적인 것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아무리 부정을 하게 해도 집단 일탈로 기결됩니다. 정부 집단이 조직적으로 일탈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에 이르렀어도 대통령을 비롯하여 지도자들한테서 아무런 사과 말도 들을 수 없으니 도대체 국민은 그들의 장난감입니까? 놀이개입니까? 나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며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는 현실을 국민은 더 이상
참아내기에 함께 이르렀습니다. 함께 잘 살아보자고 하는 우역에 찬물을 끼얹어 버리는 것이 국민들이 아니라 국가입니다. 국가 책임이다. 하나님 너무 많습니다. 얼른 지나가니까 정교조와 노동조와 문제는 심각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한테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나 역사 교과서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권이 국토의 4대강을 망쳐놓더니 이 정권은 바로 박근혜 정권이라고 하는 거지요. 정식으로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역사의 강을 함부로 선보려 합니다. 여러분은 강과 역사가 닮아 있다고 생각했던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기는 혹시 역사학자도 와 계실 수 있고 환경인들도 와 계실 수 있는데 그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강과 역사는 너무 닮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양한 강의 흐름과 주변 환경이 장관한 세월의 작품이듯이 역사의 강도 인간과 관련된 사연들의 복잡하게 얽힌 결과물입니다. 획일적인 접근은 강이나 역사 모두를 일정한 틀에 가두려는 위험한 시도임을 우리 모두 인지해야 합니다. 언제나 견제가 있는 가운데 다양한 역사 서술이 소수자의 독선적 해결을 하보다 자연스럽고 덜 위험하고 시민 정서에 유화적입니다. 국정도 가서는 항상 독재자들을 유혹해 왔고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쓸데없는 보호와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시당한 것을 우리는 잘 지시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국 짧은 고사가 있는데 두 나라의 무왕이 은나라를 이제 싸워서 이겼어요. 그 은나라에 들어간 무왕이 은나라의 그 저명한 한 노인을 만났다. 그래서 노인에게 존경하는 노인장님, 어찌해서 은나라가 이렇게 많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그 노인이 아무 대답도 않고 묵묵히 있더니 답답해 하는 그 무왕에게 네, 제가 내일 이 시간에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이제 헤어졌어요. 다음날 그 시간에 그 노인의 말을 듣기 위해서 대신들과 함께 무왕은 그 자리에 왔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그 노인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무왕이 화를 내면서 이런 나를 이렇게 엿보일 수 있느냐 그러는데 대신 중에 똑똑한 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님, 제가 알겠습니다. 뭘 한단 말이에요? 그 노인이요,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답을 준 겁니다. 그래, 그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가 임금과 국민들, 그 백성들 사이에 이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전혀 국민을 벌벌 생각을 하지 않고 혼자 독단적으로 했으며 백성들과 소통이 전혀 없고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주물르다가 일꾼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그 노인은
행동으로 답변을 준 겁니다. 이렇게 말. 그러니까 무언이 뜻해서 맞다. 그렇지요. 우리는 현 정권이 그래도 선거와 관련해서 솔직한 고백을 하고 소통과 그리고 항평과 대통합을 노력하면서 눈에 띄게 노력하면서 경제 민주화를 실감나게 실천해 보인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보이면 좋지. 근데 그런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이 정권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존재감을 스스로 부정했다고 우리는 결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와 관련해서 박근혜 씨가 대통령으로서의 존재감에 자신을 잃고 있는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인단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네. 이분들이 작성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따르면 선관위가 투개표 과정에 부정하게 개입한 단서가 수없이 발견되어 선거 소송인단은 작년 2013년 1월 사입자로 박근혜 씨에 대한 대통령 직무정지 집행 가처분 신청과 함께 대법원에 소를 제기해 놓고 있음을 그 사람도 알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건 엄중한 일이랍니다. 법의 전문가는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엄중한 사건입니다. 틀림없습니다. 백서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법에 따르면은 선거법에 따르면은 개표기에만 의지하는 것은 절대 허용이 안 되는 걸로 되어 있답니다. 투개표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선거법에 결정적으로 저촉된다는 것과 다음으로 지난 대선 때 불법적인 투개표가 수없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고 가장 놀라운 일은 지난 대선 하루 전인 12월 18일에 이미 개표 결과 조작이 선관위 전산 서버에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선관위가 잘할 줄 없이 그렇게 있을까요? 그럼 힘이 있습니까? 영광이가 시켰습니다. 선거에 관한 소송은 우선하여 신속히 재판해야 하고 180일 내에 처리해야 한다는 엄격한 규정이 있음에도 이 시점에서부터 계산하면 400일이 넘도록 손을 놓고 있어 법조항을 함락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대로를 외치고 있는 박근혜 씨는 속수무책으로 엎드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선거법대로 재판을 했다면 이미 어떤 결판이 나왔을 텐데 대법원은 재판 진행을 뭉개고 있으니 과연 이 나라가 그들이 그처럼 강조하는 법치국가가 맞는지 한숨이 절로 납니다. 여러분 다 잠시 쉬십시오. 선거 소송인단은
오직 법대로 소송을 집행하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선거무효 소송인단이 지금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작은 거인처럼 느껴집니다만은 얼마 안 있으면 거대한 선거자로 등장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들과 함께하는 보람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증인이 되십시오. 시급을 요하는 법 집행이 이유 없이 방치되고 있는 사태를 언제까지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지를 과연 관계 당국은 분명히 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숨을 죽이고 엎드려 있는 대통령을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당당히 국민 주권을 행사할 엄중한 책임을 생각해야 합니다. 특검만이 유일한 돌파구인 양 소란을 피우지만 이제부터는 말입니다. 구차하게 특검도 구걸하지 맙시다. 이 긴박한 시기에 온 국민이 뜻을 모아 역사적인 선택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모두가 나서서 가짜 대통령을 국민의 이름으로 해임하자는 뜻입니다. 기회를 잃었어도 한참 잃어버린 자진하여 사퇴하는 일도 이제는 사치스러운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깨있는 시민의 불같은 의지를 모아 해임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혁고 정말 혁을 줍니다.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우리는 편안히 정말 박수 치면서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면 되는데 우리가 그 주권을 정말 대통령 위치에다가 올려놓아야만 한다는 것이 서글프고 몹시 마음이 아프지요. 그러나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기에 하나님께 용기를 청하면서 굳세게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려는 사람은 성실하고 정직합니다. 주께서는 우리가 꾸준히 구하고 청하면 산도 옮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당신 뜻대로 하소서. 아멘. 네,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구원이신 주님, 오늘 이 땅의 정의와 평화를 위해 미사를 봉헌하는 교회를 보고 보시어 지상을 순례하는 교회로 하여금 세상의 도전과 유혹에 맞설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고 시대의 징표 속에 드러나는 당신의 뜻을 깨달아 이 땅에 하느님 나라의 정의가 실현하고 주님께서 보시기 좋은 나라를 건설하는 데 성실한 일꾼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교를 주소서. 다가올 지방선거에 후보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주님께서는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먼저 선택하시니 다가올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이들이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을 먼저 생각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식별의 영을 주시어 지역을 위해 일하는 참다운 일꾼을 뽑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저희 교구가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는 데 앞장서게 하시고 사랑과 평화가 가득한 교구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고통받는 모든 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님, 지금 이 순간에도 불의와 억압 속에서 고통받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고용 불안과 무차별적인 정의 해고 속에서 가정과 삶이 파괴되어가는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들, 평화와 삶의 터전을 지키려 애쓰는 가운데 인권이 유리되고 온갖 형태의 폭력을 당하는 이들을 돌보아 주시어 그들이 더 이상 불의한 사회 구조 안에서 고통당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모두 그들의 아픔과 절규에 귀 기울이고 연대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주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정의와 평화의 삶을 충실히 따르며 살아가는 자녀들의 이 기도를 즐겨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합니다. 아멘. 않습니다. 지금부터 헌사를 전려하셨습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오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참이 받으소서. 높은 데서 오산나. 걸어가신 아버지, 꿈서 창조하신 마음들이 아버지를 찬미하나이다. 아버지께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힘으로 만물을 살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백성을 끊임없이 모으시어 해돋이에서 해돋이까지 깨끗한 재물을 드리게 하시나이다. 아버지, 하늘이 청하오니 아버지께 공하는 이 예물을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저희는 그리스도의 명을 받도록 이 신비를 거행하나이다. 예수께서는 자비 첫날 밤에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시고 또래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은혜를 주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고 감사를 드리며 축복하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 흘릴지라.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주일까지 주님의 수문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를 보여주신 성자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기념하고 성자의 재림을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거룩하고 살아있는 이 제물을 아버지께 봉헌하나이다. 주님, 교회가 바치는 이 제사를 부어주소서. 이는 주님 뜻에 막아진 희생 제물이오니 너희를 받아들이시어 성자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는 저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리스도 몸소 저희를 영원한 제물로 완성하시어 아버지께서 모으신 이들
특히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복된 사도들과 영광스러운 순교자들과 그 밖의 모든 성인과 함께 상속을 받게 하여 주소서. 저희는 성인들의 종으로 언제나 도움을 받으리라 믿나이다. 주님, 이 화해의 제물이 온 세상의 평화와 구원에 이바지하게 하소서. 지상의 가문의 교회를 돌보시어 주님의 일꾼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이진우와 보좌주교 시몬과 모든 주교와 상직자와 주님께서 구원하신 온 백성과 함께 믿음과 사랑으로 굳건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이 가족의 기원도 너그러이 받아들이소서. 인자하신 아버지, 사방에 흩어진 모든 자녀를 자비로이 모아드리소서. 세상을 떠난 교우들과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떠난 이들을 모두 주님의 나라에 너그러이 받아들이시며 저희도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께서는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에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누군가를 징계하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참 불편한 일입니다. 한 사람만 마음을 잘 먹으면 모든 일이 다 끝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오직하면 우리가 정신님께서 회복시키고 싶었겠습니다. 회인. 그 사람이 회개하면 예의상으로라도 국민에 대한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예의라도 있다면 더 이상 그 자리에 지키고 앉아있고 싶어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받아들여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세와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드립니다. 평화를 드립니다. 하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저 안에 주님을 모시기가 잠시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온나오리이다. 영성제송 행복하여라. 의로움에 드리고 나라의 사람들 그들은 북쪽에 있는 것이다. 행복하여라.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 그들은 하느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않습니다. 평생은 가톨릭 교회를 가르치고 싶습니다. 성제가 가톨릭 공감의 74번 사랑의 시기입니다. 영성체를 가지고 밖으로 나가시고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은 국가 권력의 원천인 국민에 의해 선출되며 대통령 취임식에서 선서한 대로 자신에게 주어진 직책을 국민의 뜻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선출 과정부터 합법적이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과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함을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다. 그로 인해 국가체제를 보존할 법이 농락당하고 있으며 동시에 인간의 참 가치와 정의가 심각히 훼손되고 있다. 이제 민주공화국으로서의 가치를 바로 세우고 온 국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다. 사퇴 이유 하나,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은 선거로 대통령을 선출한다. 선거는 절차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지난 대선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방부, 보훈처 등의 국가기관의 불법적인 개입으로 치러졌다. 이는 국민의 주권이 심각히 훼손된 것이다. 헌법을 수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하나, 대한민국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은 지난 대선의 불법에 대해 진실을 알고자 하였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은 진실을 외면한 채 오히려 은폐와 축소를 시도하고 국민의 봉사자인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시켜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는 어느 국민보다 철저히 법을 준수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배하고 있다. 하나,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보도만을 하기 위하여 언론을 장악하고 통제하고 있다. 그리하여 국민을 기만하고 국론을 분열시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며 진실을 외치는 소리에 오르세로만 일관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자유를 보호할 의무를 위배하고 있다. 국민은 사상의 자유를 가지며 정치활동의 자유와 권리가 있다. 그런데 현 정부는 자신들과 다른 생각과 표현을 용납하지 않는다. 군사독재 시절의 용공이라는 망명이 종북이라는 새로운 용어로 부활하여 정치인들과 사상가들을 부당하게 탄압함으로써 활동을 가로막을 뿐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 하나,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인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진실을 외치는 국민을 종북으로 몰아붙여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 또한 통일에 대한 구체적 프로그램 없이 통일을 경제적 이익으로만 덧칠함으로써 오히려 평화적 통일을 저해하고 있다. 하나, 대통령은 국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선서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이 내세웠던 공약을 폐기하거나 변질시키고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의 대변자를 자처함으로써 노동자, 농민을 비롯해 가난한 이들의 인권을 훼손하고 국민의 복리를 위축시키고 있다. 하나, 대통령은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할 것을 선서한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어 능력의 부족인지 아니면 왜곡된 가치관 때문인지 사실과 진실을 복해함으로써 소통이 안 되고 있다. 따라서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없다. 하나,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대형 카드사들의 정보 누출로 국민의 권리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다. 더구나 감독의 책임이 있는 정부는 대응하는 자세에서 안일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었고 신뢰를 잃어버렸다.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와 정권의 그 책임이 있다. 이에 우리는 국민의 이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사퇴를 촉구한다. (2014년 2월 10일) 천주교 광주 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훌륭한 성령도까지 들으셨는데 속이 좀 편안해지지 않습니까? 이 싸움,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 되겠습니까? 어쩌면 길고 긴 싸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옛 어른들이, 특히 우리 신앙의 어른들이 항구에 대항하라, 항구와의 전쟁을 하셨는데 옛날 시절분들은 기억나시죠? 항구가 뭐지? 마귀와 육신과 축세. 그 항구가 오늘날에도 아주 버젓하게 우리 주변을 휘몰아쳐 가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살지 못하게 하는 마음 엄청나게 많죠. 언론의 마귀 있고 편안함의 마귀 있고 또 속세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이 세상의 모든 이야기들이 이게 대응할 적들일 것 같아요. 이처럼 워낙 많은 적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박근혜 대통령 사태는 어쩌면 굉장히 일각이 될 수밖에 없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불러주신 광주대교구 시민들과 신자 여러분들께 이 거룩한 성지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리며 이 거룩한 성지에서 힘을 얻어서 세상과 싸워나가며 한인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한없이 큰 힘으로 함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악의 일상성이라는 이야기가 작년 한 해 몇 해 동안 계속해서 우리들 주변을 면돌았던 슬픈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어떤 악행이 이 세상에 저질러지는지 자신의 손으로 여기에 대항하는 유일한 방식은 그야말로 선의 일상성, 우리들이 잊어버렸던 선을 찾는 아까 정교현 씨께서 말씀하셨던 가치들을 다시
살짝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일이라면 평생을 함께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와 신규현 씨를 또 함께 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입평화위원회에서 공개 특강을 개최합니다. 우리 자리에 이 모든 이제 진행되는 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중개당제와 돈이라는 주제하에 녹색평론상을 해주신 김정철 강사를 모시고 오늘 2월 28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관가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쌍둥이에 있는 평생교육원 대선장에서 공개 특강을 한다.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 다음 주 월요일은 17일 월요일은 원주 교구에서 저녁 7시에 우산농성당에서 시공기사가 있습니다. 이 자리로 서울교구 신자분들이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사학교구 신자분들도 많이 참석해 주셨는데 우리 교구 신자분들도 다른 교구 신자에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광고 하나 더 하겠습니다. 상영관이 대폭 축소된 영화 있죠? 또 하나의 약속. 주일날, 이번 주일날 오후 5시 하면 관을 샀습니다. 친구도 데리고 나와주십시오. 상무치구 콜럼버스 시네마 오후 5시 프로 극장 샀으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들 샀습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 아니고 사실 친구들 데리고 손잡고 오세요. 네. 그러니까 극장을 샀다 그 5시간 프로짜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 안 끊어도 돼요. 표 안 끊어도 돼요. 네. 친구님들, 수녀님들 특별히 많이 오시라고 광고합니다. 저는 이명박 대통령 때를 지내면서 거짓 애국자들을 만났습니다. 다 자기가 애국자라고 국가의 중요한 결정을 한다는 사람들이었는데 알고 보니 다 자기 주머니 채우는 몰입이 되었습니다. 밀밭에 가라지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1년 동안에 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는데 굉장히 열심한 천주교 신자인 줄 알았더니 사기꾼들이었습니다. 주교님도 나가라고 그러고 종국이라고 빨갱이라고 그러고 사제들에게도 종국 빨갱이라고 하는 신자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종국 빨갱이라고 누군가를 부르면 무슨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너를 죽여버리고 싶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종국 빨갱이는 다 죽었어.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 나라에서. 안 그렇습니까? 네. 근데 천주교 신자가 주교님에게 사제들에게 수도자들에게 종국 빨갱이라고 손가락을 한 겁니다. 그들이 유선자들이 아니면 누가 유선자들이. 그래서 신자라고 다 신자가 아니구나 하는 사실도 신자들 중에서도 가라앉은 참 많구나 하는 사실을 박근혜 대통령이 알려줬습니다. 알려주셔서 얼마나 고마워요. 역사의 시간은 우리의 피땀을 원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 또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고맙습니다. 함께하는 친구들과 함께 강호하겠습니다. 모두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와 함께 또한 사대와 함께 은행하신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우리를 강복하소서. 아멘. 하느님과 함께 가서 복음이 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박근혜 사태 이명박 후보 촉구를 위한 시민사를 마쳤습니다.
확인되는 헌법 제2조입니다. 의자 펴세요. 밖에도 많은 사람들 계시네요. 안단태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교우세요? 네. 아, 그러시구나. 네, 제레사예요. 집이 어디세요? 고양동이요. 광주세요? 아, 고양동이요. 경기도 고양. 경기도 고향. 아, 그러시구나. 어떻게 저를 아세요? 멀리 오셨구나. 그냥 인터넷으로 아, 인터넷 알게 됐습니다. 신부님, 어디세요? 저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이게 개표하는 중에 개표 방송 나간 게 그 결정적이에요. 그거 꼭 좀 알려주세요, 신부님들. 개표 돌아가고 있는 중에 개표 방송이 나가버려요. 저 개표 상황표 분석해서 그걸 다 얘기를 했거든요. 다 나왔거든요. 그거를 소송에서 좀 중점적으로 지금 할 건데. 뭐, 그분들이 재판 진행을 안 하는데 뭐. 아니, 저기. 5년 동안 재판 안 할 건데 어떡해요? 부정선거 백서의 가처분에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을 거예요. 떠들어야 돼요. 예. 감사합니다. 꼭 그쯤 운전하세요? 같이 소송인단이랑 같이 왔어요. 아, 네, 저도 뭐지, 작년 1월에. 네. 저도 아마 소송 참여했지 싶은데. 네, 그 선거 소송인단이시네요. 네. 아마. 공직선거법에 개표 전에는 보도할 수 없다는 178조 3항이 있어요. 그거를 완전히 위배를 했기 때문에 개표 전에는 보도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지금 돌리고 시험 보고 있는 중에 시험 결과가 발표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표 중에 늘 저거를 했잖아요, 보도를. 네. 근데 원래 법으로는 그게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작된 거를 내보낸 거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만 그렇습니다. 기억나세요? 앞에? 아, 같은 거 보세요? 안녕하세요. 개표 결과가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18일날 득표율도 올라갔다는 게 그거거든요. 그거는 전날 만들어 놓은 건데, 그 지역별로 이렇게 먼저 개표한 곳에서는 중앙으로 보내잖아요. 그거를 방송에 1분당 득표율을 주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전부 다 틀린 거죠. 예, 물론 틀렸지만 개표 중에 개표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건 좀 말이 안 맞잖아요. 개표 중에는 개표 방송이 나갈 수가 없어요. 아니, 전국 개표가 다 끝난 다음에 그냥 개표 방송을 하는 말이에요. 개표 방송이 나가는 거는 미리 먼저 집계가 된 데부터 공표가 되고 도장 땅땅땅 찍으면 공표가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공표도 안 됐어요. 막 돌리고 있어요. 전자개표기 돌리고 수개표하고 있는데 개표 방송이 나갔다는 거죠. 미리 그러니까 그게 시간차가 얼마나 되냐 그거는 지금 2시간 전에 한 것도 있고요. 증명할 방법이 힘들고 그러니까 지금 그거를 정리를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공직선거법을 완전히 위배하고 중앙선관위가 빼도 박도 못할 건데 이걸 국민이 알면 중앙선관위가 아무것도 못하고 아무도 선관위에 대해서는 입덕 공부도 안 하는 그게 웃기는 그러니까 보다 못해 종교기관 일어난 거잖아요. 정말 아닌 거라고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데 그나마 선관위 얘기한 게 이제 전주에서부터인데 그 전에 선관위만 잡으면 되는데 네, 그러니까 선관위만 잡으면 돼요. 아무도 뭐 제대로 언급을 안 하니까 네, 맞아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네요. 뭐 당일부터 하여튼 뭐 이상했으니까 네. 너무 10시도 안 돼가지고 신나고. 근데 그거를 법을 잘 모르니까 신부님들도 좀 이해가 안 되고 저도 이해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거든요. 근데
진짜 이거는 개표 막 돌아가고 결과도 안 나온 상태에서 개표 방송이 나갔다는 건 얘네가 이거를 데이터 51.6대 48%를 맞추기 위해서 막 맞춘 거예요. 그게 만약에 개표 상표가 없다고 그러면 이게 공문서잖아요. 이게 없다면. 그러네. 그게 없다고 하면 이게 막 증명이 안 되는데 얘네는 지금 공문서거든요. 이거 뿔도박도 못하는 거예요 지금. 네, 지역별로 말도 안 되는 공문서 작성 많이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정리해서 제가 PPT 자료도 마련하고 아니, 하겠어요. 그러니까 백서 판매 금지를 법원에서 냈는데 그 법의 근거가 뭔지 그 가처분은 공문서를 가지고 우리는 책을 샀는데 그거를 거짓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허위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고난도 없이. 아, 오늘 2월 10일 날 대법원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권한을 내지 않으면 가처분이 무효가 돼요. 오늘 그걸 저희가 알아봐요. 해주시기 바랍니다. 매우 특별한 분들 많이 오셨는데요. 대한민국 경제민주화의 아이콘 대중소기업 상품협회 조성구 회장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셨죠. 모든 불평등에 저항하라. 집안에 있는 한 마리의 양을 돌보는 것보다 집 밖에 있는 길 잃은 99마리의 양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가 밖으로 나와서 그리스도 공동체 밖에 있는 헐벗고 굶주린 이웃들과 함께 했을 때 예수님의 정신을 계승하고 함께 할 수 있겠죠. 오늘 수고해 주신 신부님들 그리고 함께 해 주신 형제자매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기 광주 5.18 무역인데 남동성당입니다. 물론 보수단체들 왔죠. 그렇지만 여기에 지금 다 집회신고가 되어 있어서 여기 가까운 데가 아닌 여기서 좀 떨어진 데서 하고 있다고 하고요. 여기 지금 수고하셨습니다. 이사님 무대입니다. 상법 제158조에 의하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한다. 95년 12월 29일 법조항을 선언했습니다. 정말 무식한 사람들한테는 법으로 대처하는 수밖에 없죠. 피켓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피켓을 들지 않고 있습니다. 5.18 기념성당 남동성당입니다. 지난 2013년 7월 29일, 7월 30날, 7월 31일 대검찰청과 중앙선관위의 수사와 해명을 촉구했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으로 나뉘어집니다. 당선무효소송은 당선일로부터 30일 이내, 선거무효소송은 선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는데 당선무효소송은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죠. 그러나 전국의 수많은 시민들이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225조에 의하면 18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는 강제 조항이 있지만 400일이 넘도록 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치를 포기한 처사인데요. 법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마저 현행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헌법 전문에 보장되어 있는 불의에 항거하는 무제한 국민저항권을 국민 여러분께서 발동해 주셔야만 여러분이 짓밟혀버린 주권, 무너져버린 헌정 질서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 요구합니다. 지극히 상식적으로 요구합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5월 9일, 2013년 5월 9일, 여러분 마음속 정치적 부정선거 배후의 주역,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신부님, 수녀님들이 가시고 계시고요. 김능환, 이종우, 윤상도, 원세훈, 김용탄, 김하영, 고흥성당 차가 왔네요. 저쪽에도 차들이 막 여기저기에서 다 많이 오셨어요. 목포 연동성당이에요.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법적인 행동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라도 대법원과 검찰은 수고하셨습니다. 원칙대로 그들의 판례대로 판결하면 됩니다. 공직선거법 35조에 의하면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죠. 법치국가입니다. 법대로 원칙대로 이행하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민주적 절차와 질서에 의해서 재선거를 실시하면 될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노고와 헌신만이 우리 아이들을 권력의 노예, 재벌의 노예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모든 불평등에 저항하라는 말씀은 경제 민주화를 단행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정치 민주화를 통해 보다 더 폭넓은 자유를 확보하고 경제 민주화를 통해 평등의 사회를 실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시대적 소명이자 우리의 의무일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시민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께서 한마음 한뜻으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고 나아가 경제민주화를 통해 평등의 사회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대열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께서 수고해주신 오늘의 모든 기록은 역사에 남을 것이며 전국의 수많은 민주시민들께서 1인 미디어가 돼서 서로 공유하고 트윗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정보를 공유하게 될 것입니다. 남동 5.18 기념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한 오늘부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다시 일어서는 원동력과 촉매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고요. 저희는 선거소송인단에서 나왔습니다. 선거소송인단은 전국의 1000명에 가까운 시민들과 함께 2013년 1월 4일 제18대 선거유효소송을 제기해왔고요. 5월 9일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을 비롯한 국헌문란 내란 세력들을 형사고발 조치를 해놓았습니다. 중앙선관위의 대표 조작, 국정원, 국방부의 김사령부, 사이버사령부, 경찰청, 보훈처 등 총체적 관권 부정선거, 윤정은 목사의 십자군 발바단이라고 하는 법의 유사사무소 설치, 박근혜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죄 등 4개 항목에 대해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해왔습니다. 대법원이 하루 빨리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소송을 속행해서 다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관심 갖고 참여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촛불을 들어서 여러분의 분노, 여러분의 열망 표출해 주시고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부활하는 그 대열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발간했고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정통성이 없는 박근혜 씨가 임명한 가짜 법무부 장관 한교안의 판매 금지 가짜비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현재는 판매를 하고 있지 못하지만
조만간에 부정선거 백서가 오늘 본안소송을 내지 않으면 황교안이 본안소송을 내지 않으면 가처분이 무효가 됩니다. 국민 공개 재판으로 신청을 해왔기 때문에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그 진실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규범 도서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참여로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